자, 설명을 이 부분에 다시 합니다. 콩에서 이제 마쉐를 해서 이제 그 위에 남은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부를 만들 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두부를 만드는 공정은 이 공정으로 가는 것이고, 여과를 해서 통과시킨 걸 가지고 만드는 게 비지입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두유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단백질이 100에서 80, 20%가 이제 나간 거죠. 1위로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은 25%가 비지 쪽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45니까 55%가 이쪽으로, 비지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지 우리가 돼지고기 좀 썰어 넣고 뭐 이렇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먹을 때는 이만한 영양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3, 40이던 것이 8% 정도로 이제 줄어서 두유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고, 그러면 두유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팩 안에 들어서 마시는데, 실제 어디로 가느냐? 요걸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거죠. 맷돌을 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요 공정까지 응고를 시켜서 두유를 가지고 결국은 두부를 만든다. 결국 그 과정은 응고 과정이다. 간수를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100이었던 것이 이제 72가 되니까 여기서 8% 빠진 거죠. 그래서 두부에 있는 단백질은 한 25% 정도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은 이제 전체에서 약 30% 정도, 29%가 어디로 빠졌네? 이쪽으로 빠진 거죠. 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은 70%가 빠져나가고 30%만 남아있다. 그래서 두부에는 단백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 탄수화물 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출발점이 지질이 가장 낮았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순이었기 때문에 총량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실제 그 조성으로 보면은 단백질이 가장 25% 내외, 그 다음에 지질이 12% 내외, 탄수화물이 8% 내외 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두부를 드시면은 하루에 이제 100g의 두부, 100g이라면 계란 하나가 60g입니다. 그러면 계란 약 2개 정도 섭취를 한다고 보면은 단백질이 얼마냐? 거기에 20%라고 가정하면은 20g, 25% 정도니까 25g. 그러니까 하루에 계란 2개 정도의 양을 두부를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몇 g이죠? 25g 정도 먹으니까 신장 말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체중의 0.8을 곱하면 돼요. 0.8. 그러면 체중이 70kg 나간다면 0.8이면 7, 8이 56g, 약 60g. 그러니까 60g이니까 두부 얼마죠? 약 200g보다 조금 더 먹으면 그것이 정량이라, 하루에 단백질 섭취하는 정량이 적정량입니다. 근데 이제 신장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 투석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또 더 많이 먹으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지만, 어쨌든 신장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을 걸러내는 힘이 약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0.6을 곱하라 그래요. 그럼 70kg 같으면은 6, 7이 42, 42g. 42g이면 이게 100g에 25니까, 그죠? 그러면은 두부만 먹는다고 가정하면은 두부, 계란 하나 크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2개, 그러니까 계란 2개 정도 먹으면 120g이니까 120g에 100g이라 하면은 25니까 30g 정도 되잖아요. 계란 2개 정도면은. 그죠? 그럼 계란 3개 정도 양만큼만 먹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한다?
단백질 계산을 해야 돼. 왜 계산을 해야 되냐? 밥을 먹는다고 가정해봐요. 밥이 이제 밥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무게니까, 그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쌀로 계산하면 쌀에 최근에 이제 단백질은 과거에는 뭐 8%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6.6% 이렇게 됩니다. 6% 계산하고, 그럼 100g이면 얼마예요? 6g이죠. 그죠? 한 공기. 그럼 세 공기 먹으면 3, 6, 18, 18g, 약 20g이죠. 밥만 먹었을 때. 그러면 하루에 체중에 따라 다릅니다. 또 그 근력에 따라 다르고 한데, 통상적으로 이제 체중이 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60kg라고 가정하면은 단백질이 더 줄여야 되겠지. 그럼 50kg면 더 줄여야 되지. 50kg면 0.8, 58이 40g이잖아. 그러면 밥 세 공기만 하면은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의 절반은 한 거죠. 근데 두부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은 요게 100g 하면 25g이잖아. 그죠? 밥 세 공기하고 두부 100g 하면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뭐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걸 인지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신장 기능이 아주 좋아요. 뭐 큰 걱정 안 하는데, 서구화된 그 식단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과체중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배 많이 나온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점을 인지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 그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약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 사이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보다는 100배 낫잖아. 배가 많이 나오면 나이 들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협심증하고 뇌졸중이에요. 어느 순간에 뭐 어느 날 아침에 안녕이에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이 복부 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좀 적긴 해요.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이제 지방, 소위 인스턴트, 뭐라고는 내가 얘기하기 뭐 합니다만, 인스턴트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콩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했는데, 그냥 이 믹스기라든지 아니면 맷돌에서 간 그 자체를 두유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이거죠. 두유에서 간수를 넣어서 응고시킨 것을 두부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프로토콜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과를 시키죠. 여과를 시키면 이제 사실은 이게 나누면 찌꺼기예요, 찌꺼기. 요거는 흘러내린 거고, 찌꺼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소위 시골에서 비지, 우리가 전액할 때 비지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표준어네요, 비지. 요 속에는 단백질이 요만큼 20%가 80%로 갔으니까, 그 다음 지질은 25%, 탄수화물은 55%,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죠, 비지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맛은 이 비지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요걸 잘 요리를 해놓으면 콩나물 좀 넣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좀 잘게 썰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다. 요 과정으로 가는데, 이제 요 두부에서 이제 응고를 시키고 압착, 이제 짜는 거죠. 그죠? 짜면 이게 이제 흘러내린 게 요거죠. 나머지 이제 남은 부분이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콩물이라고, 이게 순물이라고 하는데 콩물이라고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콩물이라고 하는데, 콩물은 단백질이 8%, 지질이 3.7%, 탄수화물이 15%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형 성분은 굳어진 거는 한 9%, 전체의 9% 정도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분의 3대 영양소, 탄, 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동태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면은 콩이 있다. 콩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단백질이 30에서 40% 있다. 핵심이 단백질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물을 넣고, 그러니까 그라인드로 갈아서, 하여튼
두부로 가는 공정이 있고 나머지 찌꺼기를 이제 활용하는 것은 비지라는 게 있다. 그 비지는 요 단계에서 뭐 더 가공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먹으면 뭘로 쓴다? 사료로 쓰면 됩니다. 사료로 쓰면 영양분이 아주 우수하죠. 왜? 단백질이 벌써 35라고 가정하면 35에 거의 한 7%가 있으니까 30%면 37, 21, 그죠? 2.1%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만. 그 다음에 지질은 이만큼 있고 탄수화물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유로 가서 두유는 이제 물하고 희석된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물은 제외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로 응고시켜서 두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제 그 내린 물은 콩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콩의 이제 흐름도 콩의 성분 변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